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학년 여러분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죠? 이번 시간에는 논술 시간인데 논술 국어 독해력 강화 워크시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시간인데 왜 독해력 강화 워크시트를 하느냐 하면 독해력이 국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 독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워크시트를 가지고 독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런데 여기서 왜 국어 독해력인가? 왜 국어는 독해력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자, 이 장면 보이시죠? 왜 독해력이 중요할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전국연합 학력평가 혹은 수능 문제지의 모습입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27번, 28번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선택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어는 희한하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지문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이 지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 지문을 읽어내고 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좌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바탕이 되는 지식, 바로 이 지문을 빨리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독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해력은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100m 달리기 빨리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문을 빨리 읽어내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기간에 형성이 안 돼요. 상당한 많은 시간을, 좀 많은 노력을 들여야지만 이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훈련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전체 워크시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이 워크시트는 실습용인데요. 자, 먼저 여기 레벨에 실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3학년들을 위해서 레벨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는 이 레벨에 따라 가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이렇게 워크시트를 국어 선생님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같이 독해력을 강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적인 구성을 보니까 일단 반번호 이름을 쓰는 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문 분석용 기호 체계라고 있습니다. 지문 분석용 기호 체계. 기호 체계는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요. 이 기호 체계는 왜 필요하냐? 바로 지문을 분석하기 위한 거다. 자, 그러면 요건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단락, 2단락, 3단락 이렇게 쭉 나오는 지문이 있고요. 지문 오른쪽 편에 보면 단락별 주제를 만드시오. 그래서 1단락의 주제문을 만들라고 합니다. 2단락의 주제문을 만들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또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5단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면 다음 어휘의 뜻을 추측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분사, 이식, 정교 쪽. 아직 3학년들한테 좀 쉬운 단어인데요. 이 분사라는 옆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는 2단락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단락에 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휘의 뜻을 파악을 하라는데 여기에서 단어의 뜻을 설명하시오도 아니고 바로 뭐라고 했냐면 추측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그 사전적 의미를 알고 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나와도 대충 그 뜻을 짐작하고 추측하면서도 글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뭐이기 때문에 무슨 훈련을 하느냐 하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 어휘의 뜻을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독해력은 계속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훈련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독해력이 생긴다는 점 분명히 알고 있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고 그렇게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질문은 이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문의 내용을 안 보고 답하면 더 좋겠지만 전혀 상관없이 지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질문에 답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반복 이름 쓰는 칸이 있고요. 지문 분석용 기호 체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문이 있고 1단락부터 5단락까지 지문 옆에는 단락별로 주제문을 만드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 하고 나면 여기에 어휘의 뜻을 추측하라는 건 몇 개의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질문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워크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문 분석용 기호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문 분석용 기호 체계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지문을 분석할 때 딱 체계를 잡아가지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지문 분석용 기호 체계는 독해를 위한 뭐다? 약속이다. 누구하고 약속이다? 바로 나 자신하고 약속이다. 독해력을 향상 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분석용 기호 체계가 내 것이 됩니다. 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익히기 위해서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기호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몇 개의 기호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네모도 있고요. 동그라미도 있고요. 자, 네모 밑에 의미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대상, 개념 1.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주로 읽습니다. 그게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대상이 먼저 나오면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대상은 네모. 여기에 대상은 이 글 전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상이 나오면 동그라미. 그래서 대상이 두 개 이상 나오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네모하고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설명 나오면 밑줄을 치자. 이거 아주 많이 쓰일 겁니다. 어떤 개념이나 대상이 나오면 그것을 설명하는 말, 핵심 설명에는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나 근거,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혹은 이런 근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치면요. 자, 그 다음에 위로 화살표, 밑으로 화살표 있습니다. 위로 화살표라는 것은 많아지거나 커지거나, 밑으로 화살표는 작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우리가 글을 읽으면 많은 정보를 넣어서 우리 뇌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호를 가지고 하면요, 쉽게 우리 뇌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많이 이용하자는 게 독해력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화살표가 있으면 쌍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쌍화살표는 주로 서로 반대될 때 그렇게 쓰게 되죠. 그래, 반대되거나 대조될 때 이렇게 쌍화살표를 치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혹은 왼쪽 편으로 이렇게 표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앞에 것보다 뒤에 게 중요하다. 뒤에 것보다 앞에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그 두 개의 내용들이 비교가 될 때 앞에 게 중요한지 뒤에 게 중요한지 우리 문맥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호가 있느냐 하면 X표 기호가 있네요. X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못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낼 때는 X표를 치고요. 그 다음에 별표는 어떤 사례나 예시를 들 때 이렇게 별표를 쳐놓으면 훨씬 나중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칠 때 뒤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환 화살표. 앞에 내용이 아니고 이제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뒤에 더 주의를 기울이자. 그래서 요 화살표. 그 다음에 시간이나 시대를 나타내면 세모를 쳐놓으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될 때 그 시대에 대해서 세모를 딱 쳐놓으면 세모만 쪽쪽쪽 보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떤 내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전체의 주제를 드러낼 때는 이렇게 물결 표시, 그 다음에 대상이 여러 개 나올 때는 1번, 2번, 3번, 4번 번호 붙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꼴 표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다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 체계를 선생님이 제시를 했는데요. 이 기호 체계는 선생님이 일단 제시한 거고요. 요 워크시트는 가능하면 요 기호 체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 기호 체계를 나름대로 또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요 기호보다는 요게 더 맞더라. 그러면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거니까 그런 기호 체계들은 좀 더 익히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호 체계를 만들어 보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선생님하고 기호 체계를 사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 워크시트 1단락 나옵니다. 자, 밑에 보면 기호 체계를 이용하여 지문을 천천히 분석하는 훈련을 하라. 처음에는 빨리 안 됩니다. 100m 달리기 첫 연습하는데 13초 만에 달립니까? 못 달립니다.
수영 처음 하는데 물에 붕붕 떠가지고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해야지 이게 내 몸에 익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빨간 펜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단락. 요즘 3차원 프린트가 주목받고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끝났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 3차원 프린터. 자, 일단 세모를 치겠습니다. 약 30년 전에 시간 나오네요. 30년 전에 이 프린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 프린트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는 바로 30년 전이네요. 똑같은 말이니까 뒤에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겠네요. 가격이 비싸 전문가들이 산업용으로만 사용해왔다. 두 번째 문장 끝났습니다. 30년 전에 3차원 프린트는 어땠습니까? 가격이 비쌌다. 위로 화살표. 가격이 위로 화살표 치면 가격이 높거나 비쌌다는 말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산업용으로만 사용했다. 산업용으로만 사용했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3차원 프린트는 30년 전에 가격이 비싸서 산업용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나 앞에 내용하고 뭔가 다른 내용 나오겠네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전환됩니다. 뒤에 내용 중요합니다. 3차원 프린터의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면 밑으로 화살표.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량 증가하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가정. 자, 이렇게 밑줄 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정리해 봅시다. 3차원 프린트는 30년 전에 가격이 비싸서 산업용으로만 쓰였다. 그런데 가격이 낮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썼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호 체계로 분석한 걸 가지고 단락의 주제를 만들어 볼까요? 3차원 프린터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은 일반 가정에서도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차원 프린트는 지금 일반 가정에서 쓴다. 물론 그 말 속에는 30년 전에 일반 가정에서 못 썼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1단락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이 3차원 프린트는 일반 프린터와 작동 방식과 결과물의 차이가 있다 해놨죠. 자, 3차원 프린터 앞 1단락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프린터 다른 거잖아요. 그럼 다른 대상이 나왔네요. 그러면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되겠죠? 일반 프린트는 잉크를 종이 표면에 분사하는 인쇄 방식이기 때문에 2차원의 이미지 제작만 가능하다. 자, 그럼 일반 프린터 뭘 설명하느냐 하면 분사한대요. 그래서 2차원 이미지만 쓴대요. 자, 그래서 3차원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차이가 있는데 일반 프린터는 분사해서 2차원 이미지만 쓰는데 그러나 뒷말 중요하겠네요. 3차원 프린터는 특수 물질이나 금속, 가루 등 다양한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일반 프린터는 그러면 3차원 프린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네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대조되겠죠. 그러면 쌍화살표 딱 치면 대분 구분이 됩니다. 자동차 모형, 스마트폰 케이스 등과 같이 실물도 만들 수 있다. 실물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 정리를 해볼까요? 2단락. 3차원 프린트는 일반 프린트와 차이가 있다. 어떻게 다른데? 일반 프린트는 분사하는 방식으로 2차원 이미지만 쓴다. 그러나 3차원 프린트는 층층이 쌓아 올려서 실물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주제문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까요? 일반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까요? 3차원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까요? 당연히 3차원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3차원 프린트는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어서 실물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선생님이 좀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쉽게 좀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노력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이라는 거죠. 이거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쑥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하고 싶은 말. 잘 안 될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천천히 끝까지 분석하는 훈련에 도전하라. 천천히 끝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제일 하수. 그래도 꾸준히 하는 사람 결국은 성공하리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인데요. 자, 단락은 세 번째까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차원 프린터의 장점은 3차원 프린터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장점이 있다는 거네요. 시제품 제작과 같이 소규모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그러면 장점이 무엇이에요? 자, 장점은 소규모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3차원 프린터의 장점은 소규모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3차원 프린터와 입체 도면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제품 생산 가능하다.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자, 또한 3차원 프린터를 사용하면 제품을 쉽게 수정할 수 있다. 또 쉽게 수정도 한대요. 보니까 장점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럼 번호를 붙일게요. 1번 장점, 소규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2번 적은 비용이 든다. 세 번째,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생산한 제품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컴퓨터로 도면만 수정하면 바로 제품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이 문장 필요 없어요. 왜? 앞에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말 나왔죠. 어떻게 쉽게 수정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도면만 수정하면 다시 만들 수 있대. 수정할 수 있대. 그럼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말은 두 번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다른 표현이라도 같은 의미로 파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작 과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앞에 비용과 시간 대폭 절약 이것도 적은 비용은 여기서 나왔고요. 시간은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요건 밑줄 칠까요? 자, 절약할 수 있다. 아마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말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자, 여러 회사에서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시제품과 모형을 생산하고 있다. 결국 이 말 하고 싶으네요. 생산하고 있다. 자, 그래서 3차원 프린터의 장점은 첫 번째 소규모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두 번째 적은 비용이 들고 세 번째 쉽게 수정할 수 있고 네 번째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제품과 모형을 생산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락의 핵심 내용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결국 3단락은 3차원 프린트는 장점이 어떻다?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4번째 단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4번째 단락, 5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본다고 해가지고 독해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볼펜을 들고 손으로 해야지만 이 능력이 늘어납니다. 자, 다음 어휘의 뜻을 추측하시오 해놨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분사라는 말이 이 단락에 나오는데요. 분사라는 말의 사전적 뜻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 뜻을 알고 위해서는 사전을 펼쳐봐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펼쳐볼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앞에 말과 뒤에 말을 가지고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식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정교라는 말도 4단락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러면 잠시만 이 단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단락 여기 있었네요. 자, 이 단락에서 자 어디 보자 어디 나오더라 여기 있네요. 분사. 자, 문맥적으로 일반 프린터는 잉크를 종이 표면에 분사하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걸 분사라는 말 뜻을 사전적 의미는 몰라도 잉크를 종이 표면에 분사? 이거 바로 뿌린다는 말이구나. 대충 그런 의미겠구나.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유가 뭐냐? 이 말들을 사용하는 화자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외국어면 이 말 뜻을 외국인들 전혀 추측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지금 여러분들은 18년, 19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사라는 사전적 의미는 몰라도 대충 잉크를 종이 표면에 뿌린다는 말이겠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읽고 넘어가야 돼요.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려운 단어 나오면 어떡하지? 나 단어 모르는데 이러면서 중간에 읽기를 포기하는 학생 제일 수준이 낮은 학생입니다. 그러지 말고 말뜻 모르더라도 추측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3차원 프린터 작동 방식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기억 안 나면 괜찮아요. 기억 안 나더라도 지문을 다시 보면 돼요. 3차원 프린터 작동 방식의 특징이 뭐였을까? 아까 읽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면 됩니다. 지문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서 답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3차원 프린터기의 장점, 작동 방식의 특징 여기 있었네요. 3차원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하고 차이가 있다. 어떻게 달았는데 일반 프린터는 분사하는 방식으로 2차원 이미지를 제작했고 3차원 프린터는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실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3차원 프린터의 특징은 뭐냐? 작동 방식의 특징은 뭐냐?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크시트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 밑에도 있지만 어휘의 뜻은 뭐하라? 사전에 찾지 말고 추측하라.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지문을 분석하라.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는 것은 처음부터 천천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워크시트가. 이런 워크시트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다 보면 지문 분석이 훨씬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요 훈련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